안녕하세요. 나나 NCS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NCS 문제 해결 능력, 대기업 인적성 검사 언어 추리 능력에 자주 출제되는 참거짓 진실게임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된 인물 중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범인을 찾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번 강의에 나오는 풀이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 어떠한 난이도의 진실게임 문제도 푸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참거짓 진실게임 유형 풀이 순서입니다. 참거짓 진실게임 유형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 진술을 찾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모순 관계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두 사람의 진술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을 때 두 진술을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진술들을 찾으면 이 진술들 이외의 진술을 활용하여 정답을 도출해 나갑니다. 양립할 수 없는 진술 중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나씩 참거짓을 가정해서 풀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 혹은 상충하는 관계에는 대표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반대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참고로 소반대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소반대 관계는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논리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관계들을 굳이 구분짓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관계 혹은 더 편하게 모순 관계라고 묶어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대상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갑은 A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을은 A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에 대한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므로 갑이 참일 때 을은 거짓, 을이 참일 때는 갑이 거짓이 되는 모순 관계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참, 동시에 거짓일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의 두 번째 예시입니다. 범인이 한 명일 때 범인에 대한 진술이 다를 때입니다. 갑은 A가 범인이라고 하고 있고 을은 B가 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한 명이니 갑과 을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C나 D 등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는 있으니 갑과 을은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한 명만 거짓이라고 한다면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으니 앞서 본 모순 관계와 같이 풀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인물의 진술을 거짓이라 지칭하는 경우입니다. 이 진술이 등장한다면 문제를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갑은 을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이 참인 진술이라면 을은 무조건 거짓이 되어야 하고 갑이 거짓인 진술이라면 을은 무조건 참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갑은 을이 참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를 줍니다. 갑의 진술이 참이면 을도 참이고 갑의 진술이 거짓이면 을도 거짓이기 때문에 갑과 을은 항상 참 거짓을 함께 하죠. 만약 거짓인 진술이 한 명인 문제에서는 이 둘은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인 진술이 두 명인 문제에서는 갑과 을이 참인 경우와 갑과 을이 거짓인 경우로 나누어서 풀이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통해 저의 풀이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는 재생을 잠시 멈추고 꼭 한번 풀어보고 풀이를 들으셔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거짓이고 범인이 한 명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범인은 한 명인데 A와 C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서로 다른 양립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이것을 진리값표로 나타내어 보면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와 C가 참이고 A가 거짓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인 진술이 한 사람이므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 A, C를 제외한 B, D는 항상 참인 진술입니다. 이때 D는 C가 거짓이라 했으므로 D와 C는 동시에 참일 수는 없겠죠. 두 가정 중 두 번째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범인은 C가 됩니다. 1번의 문제를 다른 진술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의 진술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D는 C가 거짓이라고 했으니 C와 D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C가 거짓인 경우와 D가 거짓인 경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C나 D 중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A와 B는 항상 참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A는 C가 범인이라고 했고 C는 D가 범인이라고 했으므로 A와 D는 동시에 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불가능하고 정답은 C가 거짓인 첫 번째 가정입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라도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여러 개라면 풀이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한 명이 지각을 하였고 한 명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진술 중에서 B는 지각한 사람이 D라고 하고 있고 C는 자신이 지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각한 사람이 한 명이므로 두 진술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B가 거짓이고 C가 참인 경우와 C가 거짓이고 B가 참인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B와 C 중에 거짓이 있으므로 A, D, E는 무조건 참인 진술입니다. D의 진술을 보면 B가 거짓이라 말했으므로 B와 D는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가정만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답을 B로 하고 넘어가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 사람을 찾는 것이니 답은 C입니다. 이번 문제도 다른 진술들로 풀어보겠습니다. D는 B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 D가 참이면 B는 거짓이고 D가 거짓이면 B가 참인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거짓이 한 명이니 B가 거짓인 경우와 D가 거짓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면 A, C는 항상 참인 진술인데 지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므로 B와 C는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C가 항상 참이니 지각한 사람은 C입니다. 3번입니다.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고 한 명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C와 E가 D에 대한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므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C가 참이고 E가 거짓인 경우와 C가 거짓이고 E가 참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면 A, B, D는 항상 참인 진술입니다. D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D가 거짓이라고 말한 E의 진술과는 동시에 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E입니다. 4번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C의 진술을 보면 E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C와 E는 동시에 참일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C가 참, E가 거짓인 경우와 C가 거짓, E가 참인 경우로 나누어 보면 A, B, D는 항상 참인 진술이어야 합니다. 이때 E의 진술을 보면 A가 참이면 D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참이게 되면 A와 D는 동시에 참일 수 없게 되겠죠. A, B, D는 항상 참이어야 하므로 E는 절대 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E가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모순과 같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의 진술을 읽어보면 지원자 4와 5가 지원자 5가 D 부서라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는 한 명의 진술만 거짓이어야 하는데 만약 지원자 5가 D 부서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4와 5가 모두 거짓이 되어서 거짓인 진술이 2명이 되게 됩니다. 지원자 5가 D 부서라는 진술은 무조건 참이어야 합니다. 지원자 2는 지원자 3이 A 또는 D 부서에 선발되었다고 했는데 지원자 5가 D 부서에 선발되어야 하니 D 부서에 지원자 3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정리하면 지원자 1은 지원자 2가 A 부서라고 하였고 지원자 2는 지원자 3이 A 부서라고 하였습니다. 1과 2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둘 중 하나가 거짓이 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지원자 3, 4, 5는 항상 참이 됩니다. 지원자 1이 거짓일 때와 지원자 2가 거짓인 경우를 나누어서 부서별로 배치표를 그려보면 지원자 4, 5의 진술로 D 부서는 지원자 5가 되고 선발되지 않은 것은 지원자 1이 됩니다. 1과 2의 진술에 따라 A 부서에 선발된 것은 지원자 2 또는 3이 되고 지원자 3의 진술에 따라 지원자 4는 C 부서가 아닌 B 부서에 선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원자 1이 거짓인 경우와 지원자 2가 거짓인 경우 두 가지 모두 모순 없이 성립하므로 항상 옳은 것은 지원자 4가 B 부서, 지원자 5가 D 부서이고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A, B, C, D 중 4명이 각각 한 강좌씩 맞고 이 중 한 명의 진술이 거짓인 문제입니다. E의 진술을 보면 B의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E가 참이게 되면 B가 거짓이 되어야 하고 E가 거짓이 되면 B가 참이 되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보면 B나 E 중에서 거짓이 있어야 하고 한 명의 진술만 거짓이라고 했으므로 A, C, D는 항상 참이어야 합니다. A는 B가 수학사를 담당하고 C는 강좌를 맡지 않는다고 했는데 C는 정수론을 담당한다는 B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B의 진술은 참일 수 없고 B를 거짓이라 가정한 첫 번째 경우만 성립합니다. 강의 지원자와 강좌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문제에서 B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해서 B의 진술 모두가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에서 참인 사람의 진술은 모두 참이고 거짓인 사람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는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AND로 연결된 여러 진술 중에서 하나만 거짓이 되어도 거짓입니다. C가 정수론을 담당한다는 B의 진술이 A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B의 진술이 거짓인 것이지 D의 말이 참이라는 B의 진술까지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 주세요.
참거짓 진실게임 핵심 정리입니다. 먼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찾아서 그 진술들을 중심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닌 진술들을 활용하세요. 한 사람의 진술만 거짓인 문제에서는 모순이 아닌 진술들은 모두 참인 진술이 됩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참인 문제에서는 모순이 아닌 진술들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모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정 인물에 대해 참 또는 거짓을 가정해보세요. 이 문제는 다른 진실게임 강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